요즘은 20대부터 시술 받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20대 받은 시술이 40대 되니까 그 부위만 이상해졌어요. 이런 댓글을 봤거든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좀 있나요? 당연히 있겠죠. 20대하고 40대하고 세월에 20년이 흘렀는데 강산이 2번 변했습니다. 40대가 사실은 의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연령이긴 합니다. 올해 나온 연구에 보고하면 25까지 굉장히 많은 속도로 콜라겐 생성이 올라가다가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데 생성률이 줄어드는 거죠. 똑같이 암요소만 먹어도 콜라겐 생성률이 늦어져요. 우리가 뭐 성형수술이나 여러 수술을 했을 때 20대는 20대에 맞춰서 수술해 놓은 거잖아요. 그럴 때 떨어지면서 생기는 물질 때문에 옛날 수술한 것 때문에 더 떨어졌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때 지방흡입 이렇게 젖살이 있어가지고 하신 분들은 40대 때 좀 어떻게 되나요? 지방 조직 자체가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 하거든요. 이렇게 통통하게 보이던 놈들이 나이를 먹으면 얘가 이렇게 납작해집니다. 사실은 젊었을 때 너무 부하고 하면 뭐 지방 흡입이 제일 좋은 거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체중도 많이 혹시 빼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오히려 채워야 되는 그런 경우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빼버렸으니까 채우려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럼 노화라고 하면 그냥 피부에 주름 생기고 처지는 게 아니라 뼈나 지방까지 다 같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노화에서 자유로운 세포는 없는데 가장 늦게 노화의 영향을 받는 세포는 뭘까요? 지방세포? 예. PD 맞히셨네? 지방세포입니다. 지방세포가 노화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아서 인간을 받쳐주는 세포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살다 보면 우리 세포들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뭐 지방 분해 주사, 뭐 지방 흡입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은 분들은 지방세포가 거의 이 지구를 떠날 때까지 똑같이 간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지방의 생명력이 굉장히 우수한 겁니다. 그럼 그 지방세포는 자연적으로는 절대 안 줄어드나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절대로 줄어들지는 않지만 양은 줄죠. 세포벽 안에 지방이라는 오일 자체가 액체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포의 그 양 자체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얘가 나이를 먹게 되면 지방세포벽이 약해지니까 얇아져서 볼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평하게 되고 앞볼이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고 그런 영향을 주는 거죠. 대신 너무 지방이 많아지고 크면 지방을 가둬둬야 되니까 이 동그란 놈이 계속 커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지방을 다시 만들어낸대요. 왜? 가둬둘 컨테이너를 더 만드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지방세포벽이 조그만 통을 가두려면 이 벽이 얇아도 되지만 큰 걸 가지면 자꾸 세포벽이 두꺼워야 큰 통에 기름을 담잖아요. 그것처럼 지방세포벽도 두꺼워진답니다. 이 두꺼워져서 생기는 여러 문제가 또 있어요. 젊었을 땐 괜찮은데 나이를 먹었을 때 오히려 노화를 더 촉진할 수도 있고 우리 몸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을 낼 수 있고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체중은 늘리지 않고 사는 게 좋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도 그 간단하게 쫙 당겨준다고 해서 뭐 미니 거상, 미니 리프팅 이런 거 많이 받으시던데 이런 피부만 당겨주는 시술 괜찮나요? 뭐 그런 시술을 하면 일단은 효과는 다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오히려 젊어서 더 가성술을 받았다?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놓고 가만 놔두고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러는 순간 오히려 계속 관리받은 분보다 못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수술을 받았을 때 느낌상 어느 날 보면 그거보다 떨어지는 느낌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땡겨놨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에는 못 느꼈던 그 떨어짐의 1mm라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말씀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시술들 말고 또 조심해야 될 시술 같은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 필요해서 치료적 시술은 뭐 다 받으셔야죠. 받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술을 받았다고 내팽겨두지 마라. 그냥 두면 수술의 효과가 반감이 되고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받을수록 체중 관리도 더 잘해야 되고 단백질 복용도 더 잘해야 되고 최소한 화장품이라도 매일 열심히 기초 화장을 해야 되고 클렌징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난 그런 거 하기 싫어서 한 번에 해결할래 이러고 하니까 그런 관리를 더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히 했어? 막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째서 바꾸는데 뭐
영구적인 후유증이 안 남을 수 없는 수술은 없죠. 안 남게 하도록 다들 노력을 하니까 거의 없는 것 뿐이지, 의학은 이제 확률적인 싸움의 과학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 자체가 표준화해서 그 안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무생물적이 아닌 생명체는 DNA라는 게 있고, DNA는 다 달라요. DNA가 다르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문제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다 다른 거죠. 요새 뭐 기계들이 만드는 뭐 기계조차 명품은 없잖아요. 우리가 대신 이제 의사들이 숙련된 사람들이 하니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계보다 더 줄여서 표준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시술과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위험한 시술이나 수술 말고 50대, 60대에도 자연스럽게 잘 늙는 그런 슬로우 에이징 시술,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알려진 모든 그런 안티에이징 시술들, 스킨 부스터서부터 필러서부터 또 리프팅 레이저도 있고, 거기 위해서 또 한 단계 올라가면 얼굴에다 실을 넣는 실 리프팅도 있을 거고, 또 수술 쪽으로 가면 뭐 거상술도 있을 거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늙는 거를 잡아주는 시술과 수술이 될 수 있겠죠. 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골격이라는 거를 바꾸고 근육이라는 걸 줄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드리는 게 성형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이런 안티에이징, 슬로우 에이징 시술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들면서 없어져 갔던 것, 이것들을 다시 되돌리고 찾아가도록 하는 것들이 안티에이징, 슬로우 에이징 시술이라고 하고, 그게 강도가 좀 있는 거죠. 쭉쭉쭉 레벨이 있고 강도가 있겠죠. 아마 그 레벨 속에서 리프팅 쪽에서는 가장 강한 게 저는 실리프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즉각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중력을 떨어지는 효과를 잡아줄 수 있는 시술은 실리프팅밖에 아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삶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나이 먹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나이를 먹는 거를 늦출 수가 있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피부 밑에 있는 것들만 나이 들어가는 거를 늦출 수 있는, 피부 밑에 지방층까지만 지금 되어 있지만 앞으로 뭐 제 생각에는 빠르면 몇 년은, 늦어도 10년 안에 우리의 내재적인 세포도 덜 나이를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치료 방법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관리나 생활 습관도 고치시고 또 시술도 받고 하다 보면 훨씬 천천히 가고 아름답게 나이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로 놀랍게 지금까지 팽팽닥터 조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